시장에서는 또 변화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조절을 해 가시면서 종목 찾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채우려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대형주 쪽으로 한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환율 봐야죠. 건설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훨씬 더 돈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뭐 기대해도 될까요? 아, 오늘 시장이요? 금요일. 네. 아니 우리 뭐 시장이야 뭐 좋겠지. 아, 요즘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정강 후약이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예. 금요일이죠 오늘이. 그렇죠. 또 금요일인데 일단 표면상으로는 미국 시장이 올랐지만 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미국 시장 하락해도 또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오늘은 미국 시장 본장 오르고 나스닥 선물 하락하고 뭐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정말 네. 변동성이 네. 이럴 때는 뭘 움직였다가는 진짜 물리기만 하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물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계획이 물리면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물리다가 계속 물리학자 될 것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한 방향만 있으면은 아니 네. 종목 발굴하는데 시간을 쓰시라니까 집에서 개그 연습을 해가지고 오지 마시고. 신선하지 않나요? 예. 아니 예. 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조금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미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 국내 증시가 잘 버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국내 기업들 실적 잘 내주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미국만 어느 정도 확인되고 저희 환율만 좀 떨어지게 되면은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이 가장 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안정이 됐느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는데 딱 지금 이제 단기 저항선 넘어서 이제 좀 요기 정도까지 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바닥에서 턴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좀 첫째 지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평선이 있는데 두 번째 이평선까지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좀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거기가 오늘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미국 시장 확인되면은 이제 주식 좀 사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되 아마 오늘 만약에 미국이 나스닥 선물이 약해서 또 미국 시장이 약하게 출발했다가 또 오히려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가볍지 않을까. 근데 물론 FOMC가 다음 주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동성 정도를 그러니까 저점을 확보하고 이기는 정도면은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변화들은 좀 확인하자는 입장인데 그래도 한국 증시는 조금 그나마 낫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번 2600선까지 안 내려옵니다. 네. 웬만해서는 안 내려오는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단기 이격 정도 조정은 맞춰놓은 것 같고요.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변화가 낫지 않나. 근데 어제 시장에서는 또 변화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잊혀졌던 저희 경민이가 또 옵니다. 띵동띵동. 어서 오세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쪽에서는 시장의 질이 또 저희가 삼성전자만 안 간다고 막 그쪽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도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를 대처할 만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아 맞다 또 생각난 게 어제 제가 또 펄어비스 좀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네, 사면 물립니다. 네, 근데 저는 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NC소프트 얘기하면서. 네, 근데 NC소프트랑 다르거든요. 이 과금 구조가. 근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물렸을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겠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저는 펄어비스 게임을 사랑하는 입장 쪽에서 지금 2단계면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쪽에 계속 무게를 둘 것 같고요. 네. 일단 팔 생각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다음 변화. 예. 그게 우리 저거 아닌가요? 네. 본의 아닌 장투?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게임에 대한 오마주 뭐 이런 거 아니면 하고 봤더니 이제 좋은 거 찾기 시작하는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고 워낙 어제 이제 시가부터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 보고 쉽진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또 물렸습니다만. 근데 아마 이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자체가 만약에 과금을 NC 소프트처럼 했으면은 중국에서 당연히 철퇴 맞아요. 네. 그렇게 가지 않고 오래 가려고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패키지가 62원이거든요. 11,634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하게 되면 12,000원짜리입니다. NC 소프트 했다면 벌써 그렇게 안 했습니다. 9만 원대, 12만 원대짜리 이렇게 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중국에서 이거 봐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장기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지금 중국은 셧다운입니다. 사람들이 입소문 나기 시작하게 되면 집에서 게임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느리지만 다시 물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제 박진희 부장하고 개그맨 네. 예, 그 고혜성님하고 네. 같이 했는데 네. 그 주린이의 특징이던데 그게 물리고 나면은 어떻게든 내가 산 희망 이유를 외로 훼손되지 또- 않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물리기 전에도 이런 얘기 드렸고요. 맞아요. 네. 예.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고. 네. 근데 네. 지금 시장 우리 김 대표님 우리 다음 주 초쯤이 아무래도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냐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나스닥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네. 댓글창에도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수요일 날이 매수 절호의 기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었을까? 네. 그렇다면 네. 오늘 금요일 만약에 이래서 후약으로 해서 장마감 전에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차라리 오늘이 매수의 기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신도 아닌 이상에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면 일단 물린다 생각하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어느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만약에 워렌 버핏처럼 이제 대가 분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일본의 5대 상사 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확 뛰다 보니까 5배 이상 평가 차익 챙겼다 얘기하는데 사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욕먹고 거기다가 산 다음에는 10%인가 또 하락했었어요. 네. 하락하고 그때 다 빅테크 기업만 막 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분도 타이밍 잘 못 맞추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싸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아니면 조금 더 펀드멘탈과 실적 더 좋은 이런 기업으로 맞춰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리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타이밍을 너무 명쾌하게 잡기보다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이 정도쯤이면 됐겠네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현금 있으시면은 또 준비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나스닥이 올라서 내일 또 선물이 하락하니까 또 장중에는 전강 후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아닌데 그러면 매매가 되게 빨라집니다. 그럼 내가 조급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장 딱 끝나고 나게 되면 내가 단타하려고 시장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내가 단타하려고 들어갔던 종목들이 따로 있을 거고 또 이런 때 쌀 때 아마 한 하반기까지 보면서 좀 종목들 대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시장 흐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가 쏠립니다. 네. 그거는 좀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실적 좋게 나온 종목을 보자. 그래서 타이밍은 약간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조절을 해 가시면서 종목 찾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어쨌건 가장 최저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가장 최적의 어떤 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수습이 좀 되고 있나요,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최적의 타이밍을 잡자. 예, 제가 막 얘기하고 멋있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우리 임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한국 시장에서 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됐던 좀 오를 만한 섹터 주식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전날 특징 섹터들과 함께 이제 투자 아이디를 찾아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어제 철강주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주가 CPTPP 어렵죠.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거기까지. 네. 동반자까지만. 네, 약자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이런 건 진짜 실례입니다. 네, 이거 3장 이상 넘어갔는데 어떻게 약자를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수혜겠다. 근데 이게 벌써 7, 8년 끌어왔던 내용들 쪽에서 이게 가입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갔다가 또 기자분들이 막 급하게 쓰신 느낌도 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겠죠. 호기적이긴 한데 그것보다 지금 철강주가 올라가는 배경이 이제 수요와 공급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방역 봉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이 중국 쪽에서도 약간 정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 철광석 가격 하락한다고 철강주가 안 좋다라고 보는 건 과거 논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공에서 나온 철강 제품들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그럼 철강사들한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수요를 보게 되면 지금 수요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만들 때도 필요한 게 철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만들 때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이런 것도 철이고요. 게다가 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도 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다고 봐야, 이 스프레드가 괜찮게 벌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철강주는 보니까 이 1번, 2번, 3번이 다 경민이.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철거네. 이제 예. 경민이를 언급하신 거군요. 예,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뭐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이 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충분한 시세 흐름들을 맞춰가고 주도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을 얘기를 안 드리면 또 관심을 안 가지실까 봐 계속 또 자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처음에는 뭐 강관주가 움직이다가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건설 쪽의 종목들이 강한데 어제도 보다 보니까 무슨 뭐 작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뭐 DSLR, 제강 뭐 이런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뭐 터졌네요. 네, 어제 대부분의 중소형 절강사들이 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 포스코를 바라보고 거기서 가져가다가 뭘 좀 가공하고 뭐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해가지고 내수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실질적인 철강 쪽이 움직일 때 물론 다 자산 대비 저평가나 뭐 실적 대비 저평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또 너무 중소형주 쪽으로 대가시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가장 크게는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자리 잡나 이거부터 봐가시면서 지금 패턴은 크게 안 무너집니다. 어떤 박스권에서 이 정도쯤, 그러니까 지금 중기 지지권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외국인들 관심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뭐 한 이런 정도 급이면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급 이런 정도쯤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들고 있는 현금 좀 써도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라도 슬슬 분할로? 네, 분할로 슬슬 들어가 보셔도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은 잘못하게 되면 혹시나 전강 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지. 네. 느낌상이 그런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저런 식으로 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오늘 보니까 달러화가 또 여전히 또 도야청청합니다. 네. 달러화 강세면은 또 우리나라 환율은 여기서 또 약간 자극만 주게 되면 또 쭉 하고 올라갈 수 그러게 있겠죠. 지금 1270원대 이러다 진짜 1300원대 다시 한번 가겠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만들다가 고점 만드는 것도 빠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뭐 그냥 제 생각이고 잘 틀리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쪽에서 만약에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비중이 30%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좀 채우려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대형주 쪽으로 한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환율 봐야죠. 환율 추이 보면서 약간 흐름을 맞춰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어제 건설주도 뜬금없이 팍 올랐어요. 뜬금없는 거 맞죠? 이유가 있었나요? 오를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 네, 이유는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나왔던 변화가 있었고 거기다가 어제 주역은 대우건설 같거든요.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 이렇게 거래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거래가 아닙니다. 네. 상당하네요. 네, 상당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던 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건설사를 볼 때 대부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원자재 가격 그렇게 올랐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모든 게 다 오르고 인건비까지 오르고 거기다가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기도 많이 지연됐을 거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또 대우건설. 이것도 실적 모멘텀이에요. 실적 모멘텀이었어요. 이게 출발하다 보니까 나머지들도 그럼 우리도 하면서 같이 쭉 올라오는 상황들이었고 근데 또 어제 보니까 신도시 1기 TF 위원회 이거 또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하는 예전에 고양, 일산, 분당, 평촌 이쪽 이 벨트들 이거 또 하려고 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가시화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실적이 움직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우건설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게 가장 대장주인데 뭐 다른 종목들도 많겠죠. 근데 일단 저항에 걸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기 매물 소화하고 나게 되면 어디쯤일지 모르겠는데 소화하고 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시고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조정 받을 때 눌림목에서 좀 매수해봐도 되겠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쪽이 하나의 섹터 같고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건설재 쪽으로도 약간 또 들썩들썩하겠죠. 근데 건설재 쪽은 가격이 올라도 다 건설사에서 받아주니까. 그렇죠.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도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메이커, 자동차도 부품, 자동차 회사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걸 가지고 B2B 입장 쪽에서 납품하는 관계 쪽으로는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여기서 잠깐 하나 배우고 갈까요? 네. 이런 비슷한 차트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눌림목에서 사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눌림목, 적당한 그 눌림목 가격대를 어떻게 찾나요? 이거는 트레이딩 과정 쪽에서 네, 트레이딩 관점이죠. 네,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시가가 어디 시작하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위로 시작하겠죠. 네. 위로 시작하게 되면 일단 따라가면 물립니다. 아, 어제 네. 거래 좋아서 올라가게 되면요. 근데 장중에 잠깐 올라갔다 밀리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80%.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갭하락 시장이 안 좋아서 갭하락이 나온다. 이런 건 시가부터 들어가도 됩니다. 아, 시가부터. 네, 그러면 약간 시작하자마자 거기가 저거에서 다시 올라가는 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2, 3%좀 쪼잔하네요. 2, 3% 얘기를 하니까. 아, 네. 그 영 하나 더 안 붙이면 안 될까요? 네. 근데 이게 10번을 모아가면 20, 30%가 되겠죠. 아, 하긴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또 물리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다 날리고. 물렸지만 투자 아이디어를 잘 보강해서 네. 긍정회로 돌려가면서 또 근데 그러니까 잘 놔두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그 볼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쌉니다. 그렇죠. 아니, 네. 싼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정부 부동산 정책상 그렇죠. 계속해서 뭐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지금 집값이 고점이냐 마냐 이런 것보다도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입장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급을 마냥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물량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수도권이겠고 솔직히 뭐 강남이나 애들 뭐 거기 좀 그냥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낮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갖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그런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건설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훨씬 더 돈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해운주. 오랜만에 또 해운주. 근데 해운주도 빨간색 칠하신 거 보니까 공략해도 될 만하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경민이니까. 네, 경민이가 그런 입장 쪽에서 왔으니까. 예, HMM도 언제 한번 노려봐야 되나라고 보고는 있었는데 일단 어제 머스크는 저희가 알고 있는 테슬라 형님이 아닙니다. 네, 그냥 머스크라고 하는 해운회사. 네, 이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요 선사들도 이번에 북미 라인 같은 경우도 운임을 올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는데 HMM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시세 받고 주가가 밀리죠. 근데 요런 때가 딱 사고 싶은 지점이었는데 단기 저가 매수 지점들. 근데 딱 걸려서 살려고 볼까 하는데 그때 눈이 안 들어오죠. 다른 것도 막 보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멈췄습니다. 요 지점에서 멈췄고 그다음에 반등 시도하는데 처음으로는 저항에 걸렸거든요. 걸렸다가 다시 밀리는데 박스권을 안 깹니다. 올라왔습니다. 패턴은 참 딱 좋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후속 매수가 좀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걸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28,500원에 샀다. 네.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27,700원. 얘가 손절가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한 29,700원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다음 영역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HMM은 누릴 때 들어가서 또 변화 한번 보셔도 되겠다는 쪽인데 또 물리는. 그러면은 네. 우리 김 대표님을 물어버릴 거야. 이제 되는데요. 여기에 왔다 갔다가 예. 네, 네. 그런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들썩거리는 과정에서 어제 연기금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연기금들이 방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연기금이 사서 시장이 또 출렁이면 방어할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어제 외인과 기관이 산 종목 가운데서 파마리서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둘 다 바이오 쪽 아닌가요? 바이오인데 임용기기 쪽이고요. 네, 뭐 콘주란, 리주란, 란란, 네, 이쪽이고 이거는 이제 대표님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 거. 워낙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데 뭐 그런 게 필요하시겠. 네.
반응이 없으시고요. 노 코멘트. 네, 네. 좀 데이트를 하셔야 이런 것도 관리를 노 우리 김 코멘트. 대표님하고 하잖아. 예, 예. 김 주식과 대표님 내일 거기서 저는 주식과 예,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 삼바를 보게 되면은 네. 어제 실적 잘 나왔습니다. 최대 분기 실적 나오고 거기다가 최근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을 어젠가에 한번 또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뭔가 조금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셀트리온마저도 변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요새 고개를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네,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직전 고점까지는 보셔도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가는데 삼바마저도 이제 약간 고개가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혹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박스권의 상단부 돌파해서 1차 지금 저항권이 88만 원대, 89만 원대 부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쪽을 슥 하고 돌파가 시작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거래 살고 중기 지지권에서 올라오고 딱 보시면 좋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제일 잘 나가는 임의용 기기 쪽에서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케미칼, 루트로닉 이 다 3개, 4개 형제였죠. 근데 지금 그때는 저거 올라가서 언제 사라고 했다가 지금도 쓱 하고 조정권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루트로닉은 제일 강한데요. 고점에서 강한데 아직 조금 더 조정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제이시스 케미칼이나 이런 쪽은 지금 벌써 조정권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마는지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리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이나 아니면 파마 리서치도 거의 비슷한 변화가 들어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출 당장 꺾인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만 여기 들어왔다. 이런 관점 쪽에서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25일 날 네. 우리 그 ISC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거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올라왔거든요. 간단하게. 네, 25일 날에 이거 지금 주가 강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 나오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쯤 약 한 34,500원대 전후 쪽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